입법고시 상법 풀어보겠습니다. 1문 25점, 15점 10점 나눠져 있고요. 2문 15점, 단일 문제, 3번 이건 간단한 약술 이렇게 해서 25점, 50점이네요. 네, 상법. 입법고시에서도 상법을 보는군요. 네, 이건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문제만 봐가지고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은 을로부터 사업용 부지를 6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A건설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답니다. A건설 명의로 지금 그 매수를 한 거죠. 갑이 매수인이고 을이 매도인이에요. 네. 갑의 사업체입니다. A건설은. 갑은 A건설에 폐업 신고를 하고 매입을 한다는 폐업 신고를 했어요. 법인격 부인론이 나올 것 같죠, 어째? 곧바로 병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 A건설이 결국 병회사죠. 네, 그 대표이사에 취임했답니다. 네, 자기 개인 사업체였는데 이걸 없애고 병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취임했대요. 네, 다 본인 거죠. 네, 결국 이 A건설과 병과 병 주식회사와 이 갑은 그 두사부일체죠. 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네, A건설과 병 주식회사와 갑은 하나죠 지금. 대표이사 취임했답니다. 갑은 주식회사의 50%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주주란 뜻입니다.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갑을 제외한 병 회사 주식 주주들도 갑과 경제적 이행계를 같이 하는 등 갑이 병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그냥 아예 대놓고 이렇게 주죠. 지배적 지위 뭐 이런 것들. 다발에다 현출할 때 갖다 쓰면 됩니다. 판례를 인용해서 여기다 쓴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답안을 쓸 때 출제자가 준 걸 그대로 인용하면 돼요. 네. 너가 한 거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용해 먹어서 답안 쓰면 됩니다. 병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의도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아주 세팅은 그냥 계속 해주고 있죠. 대놓고 회사 운영은 갑의 의사대로 이루어져 왔다. 네. 뭐 말이 회사지 그냥 갑이죠 그냥. 네, 3일체라고 했어요 지금. 갑과 병 주식회사와 A건설은 하나다.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A건설의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와 병회사의 공정 수준이 동일합니다. 계속 지금 같은 회사라고 지금 그냥 뭐 이거 떡밥도 아니죠. 그냥 대놓고 그냥 지금 밥 반찬을 그냥 밥상에다가 차려주고 있네요.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죠. A건설 사업일체를 병회사에 양도하고 A건설 병회사 뭐 양도하고 말고 그냥 그놈이 그놈이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도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주었다. 병회사는 A건설이 당구상체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목지는 인수하지 않았답니다. 상호 독립적이고요. 을은 지금 이거 매도인이죠. 네, 60억 원에 팔았죠 지금. 병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죠. 지금 을이 판 거는 A건설에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 A건설은 폐업됐고 이렇게 병회사가 있죠. 그러면 이 을은 A건설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A건설 지금 폐업했다면서요. 그럼 이게 없어졌는데 근데 지금 아까 3위일체라고 그랬죠. 이놈이 곧 갑이고 갑이 곧 이놈이고 갑이 곧 병회사고 병이 곧 갑이고 병이 곧 A건설이고 A건설이 곧 병회사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서 같은 놈이다. 그래서 병회사한테도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병회사가 야 너는 A건설에다가 부동산 60억 원에 팔았잖아. A건설한테 가서 60억 달라고 해 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이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아주 나쁜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내용이었죠. 대표이사 갑은 병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업용 재산을 반드시 필요한 영업용 재산이래요.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거쳐야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되었답니다. 위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유효한가? 안 유효하죠. 무효죠. 네. 더군다나 영업이 폐지가 됐으면은 더더욱 적이죠. 판례도 있고 주문에도 있고요. 그래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유효하지 않다. 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영업용 재산의 전부 또는 이거를 이렇게 할 때는 이거 특별 결의하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결의 요건도 충족하기는커녕 지금 주주총회 결의를 자체를 거치지 아니했다. 무조건 무효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법인격 부인론. 네. 상법에서 중요한 주제들로 일단 1문이 나왔네요. 빨리 한번 볼까요? 네, 법인격 부인론.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건 1인 회사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회사와 그
A건설과 알평 주식회사와 이 갑은 구분돼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죠.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이런데 이런 뺑기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다. 부인하겠다. 법인격을 존중해 주지만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격은 존중해 주지만 만약에 희한한 짓거리를 하며 상거래 질서에 반하는 신뢰를 어기는 지금 이 을이 만약에 6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폐업된 A건설은 지금 폐업을 해버렸는데 그럼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병회사는 돈을 지급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부동산을 그냥 날로 먹나요?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부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세법에서 그 부당행위 계산을 하면 회사의 부당행위 계산을 하면 과세관청이 부인하겠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법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뻘짓거리들을 하면 법인격을 부인하겠다. 그 뜻이죠.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거는 비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완전히 배후에 있는 그냥 갑이 그냥 조종하는 거죠. 다 이렇게 멋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충분히 설명해 줬어요.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가지고 그 기승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A 건설한테 가서 60억 받아라 지금 이렇게 병회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심의 정면 형평에 반한다. 그러면 을을 지금 돈을 받을 길이 막히잖아요. 지금 A 건설은 폐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을은 예. 여기 지금 병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여기 지금 생략되어 따라서 을은 병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인 타인, 그러니까 갑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삼일체라고 그랬어요. 갑이든 병회사든 A건설이든 다 똑같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인격 부인용. 상법 초반에 배운 가장 중요한 또 이 논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 회사가 다음 행위를 할 때는 434조 특별결의 말하는 거예요. 영업 전부의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을 전부 양도하거나 아니면 일부의 양도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면 사실 전부의 양도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결의해라. 근데 여기 지금 아예 주주총회 결의 거치지 아니했죠. 이런데 유효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도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이거 일반 판례 이런 거 상법 2차 법원행시에서 상법 2차 보죠. 변호사 그다음 행정고시 입법고시 이렇게 상법 보는 시험 2차 시험 보는 분들은 이런 판례는 그냥 그대로 그냥 외워서 답안지에 박아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는 저기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 판례죠. 여기도 영업 양도가 뭐니? 영업 양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단순한 양도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말미암아 가지고 그 회사 영업이 폐지되는 같은 결과가 가져왔으면 여기 지금 폐지됐다고 그랬죠. 왜냐면 반드시 필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 회사는 이제 뭐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필요한 걸 양도했다면서요. 그럼 폐지되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당연히 특별결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영업의 전부 이런 것들은 뭐 조직이 유기체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총체적으로 양도되는 걸 말한다. 이런 단어들 그냥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답안에서 중요 키워드로 단순히 영업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고요. 중요한 양도 해당하는지는 이런 거에 들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피해자 형법에서도 그렇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뭐 등등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협박인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문 15점. 갑자기 문제가 싹 짧아지네요. 생명보험. 상법에서 보험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대전 용업소를 지점으로 두고 보험 모집인들 수납 업무 등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대요. 기계적 처리. 이거 무슨 판례인지 떠올라야죠. 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소의 외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했던 행위를 이 생명보험 본사, 주식회사 본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데 외관 법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 손님들로 하여금 봤을 때, 여기 그 보험회사가 그 대리점이구만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니까.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데들은 이거를 보험회사의 저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표현 책임을 그 본사의 표현 책임을 성립시키지 않겠다 하는 판례죠. B는 A 생보호 대전 소장입니다. B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부용품 뭐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이거는 B가 책임을 질 것이고 이거를 그 표현 책임을 인정해가지고 A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거래건에 대해서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 계약 체결 당시 X는